네,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찾아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긴 연휴는 어떻게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꿀잠 이야기를 제가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나면 잘 잤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개운하다, 뭐 좀 머리가 맑다, 내가 스스로 상쾌하게 깨어났다, 낮에 졸립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 잠의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는 잠 중에서도 깊은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을 많이 자야지 정말 하룻밤이 잘 잔 건데 문제는 길게 자더라도 깊은 잠이 없게 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찌뿌둥하고 왠지 개운치 않고 낮에 뭐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책을 하나 보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회의가 들어가도 산만하고 괜히 감정적으로 좀 화도 나고 감정도 조절 안 하고 괜히 울적해지고 짜증도 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잠은 우리의 컨디션을 조정하고 잠 뒤에 따라오는 깨어있는 상태, 각성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몇 시간 주무시나요? 7시간, 6시간, 8시간 뭐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무실 텐데 그 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잠을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깊은 잠이 무엇인가, 그리고 깊은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깊은 잠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뭐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혹시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워치가 없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핸드폰이 들고 계시죠? 이 핸드폰에 그 수면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운동량 측정하는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요분은 뭐 갤럭시 와치죠. 여기서 보면은 뭐 중간에 깬 게 25분, 그다음에 렘 수면은 2시간, 얕은 잠은 2시간 40분, 깊은 잠은 30분. 또 다른 분 거 보더라도 뭐 비슷하고 이분은 깊은 잠이 1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믿으시나요? 자, 14분, 30분. 이 정도의 양이면 여러분들 충분한 깊은 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핸드폰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어플에서 요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외국 건데 깨어있다, wake, awake, 렘 수면, 얕은 잠, light sleep, 깊은 잠, deep sleep. 11시 11분에 잤고 아침 8시 18분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길게 잤죠. 보면은 얕은 잠, 깨어있다가 빨간색에서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쭉 가다가 꿈꾸는 잠이 한번 나오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된 것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깊은 잠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잠을 말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저도 와치를 차고 가끔 데이터를 자주는 매일은 보지는 않는데 가끔 보면 생각보다 적게 잡니다. 깊은 잠이란 양이 되게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자야 되는데, 예, 뭐 보면은 되게 30분 또 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뭐 김철희 님이 추천 수면 어플이 있냐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다음에도 한번 요 데이터 갖고 얘기할 텐데 와치나 스마트폰 또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 링, 갤럭시 링이 나왔죠. 이런 반지, 그다음에 손목시계 같은 장비를 이런 슬립 트래커라고 합니다. 수면을 측정하는 수면 모니터링 하는 거를 슬립 트래커라고 하는데 이 슬립 트래커의 정확성에 대한 건 또 다른 주제니까요. 오늘 거기하고 조금 벗어나서 여기서도 이렇게 깊은 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플은 제가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데이터에서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 세 가지 단계로 분석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뇌파를 붙이고 측정하면, 즉 수면은 뇌파로 측정하는 거예요. 뇌파가 잠을 깨어 있을 때 뇌파가 있고 얕은 잠, 비렘 수면의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렘 수면이 각각 뇌파의 특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뇌파를 기본으로 우리가 수면의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이 차이가 나는 구조가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꿈잠이 각각 뇌파가 다른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뇌파로 구분하다 보니까
뇌파가 빠른 주파수라고 하는데 주파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렘 수면이 다르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와치, 링,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는 거는 뇌파로 기록하는 건 아니죠. 뭘 하냐면 움직임 센서, 가속도 센서라고 해서 엑셀로메트리라고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흔들리면 진자 운동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렇게 보면 번쩍번쩍 보이는 포토 플라스티스모그래피, 포토 PPG 센서라고 하는데 포토 플라스티스모그래피라고 하는 거, 뭐 하나 더 가면 EDR 센서, 일렉트로드 오모그래피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혈관의 반응도, 움직임, 그 다음에 피부의 어떤 땀샘의 분비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뇌파하고 일치한 결과들이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단계, 2단계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얕은 잠으로 분류해버리고 3단계는 확실히 달라져요. 깊은 잠으로 분류하고 렘 수면은 또 다르니까 요거는 구분합니다. 뇌파에서는 1, 2, 3 렘 수면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뇌파가 아닌 이런 슬립 트래커로 측정하는 거는 이런 몇 가지 센서를 통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1, 2단계를 하나로 묶고 요거를 3단계를 하나로 묶고 렘 수면 3단계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가장 이 잠의 깊이거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비렘 수면 3단계가 바로 깊은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잠일 때는 어버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어났을 때 뭐 누가 옆에서 자다가 건들면 쉽게 깨어나는 경우에는 얕은 잠 자다가 또는 꿈꾸는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런데 깨웠는데 잘 일어나지 못해요. 막 칭얼칭얼거려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흥얼거리거나 어떨 때는 욕도 해요. 이런 거는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깊은 잠일 때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어떨까요? 얕은 잠일 때는 벌떡 일어나 왜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게 되지만 얕은 잠이니까 깊은 잠일 때는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워요. 띵해요. 맑지 않아요. 머리가 무겁고 집중할 수 없고 눈도 못 뜨게 돼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깊은 잠일 때는 잠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수면의 사이클은 얕은 잠, 깊은 잠, 비렘 수면 1, 2, 3단계 렘 수면 90분입니다. 또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 다섯 번째 사이클 90분이 4번에서 6번 반복되니까 우리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 깊은 잠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 나오는 비렘 수면 3단계를 바로 깊은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잠은 뭘까요? 이 나머지 잠은 다 얕은 잠입니다. 그중에 렘 수면은 각성하고 얕은 잠의 가장 얕은 잠이 1단계보다 더 얕은 잠이죠. 위쪽으로 얕은 거니까. 렘 수면은 얕은 잠입니다. 그리고 1, 2단계도 얕은 잠 합쳐서 얕은 잠인데 렘 수면만 따로 또 뽑아내는 거. 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뇌파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뇌파가 굉장히 빠른 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뇌파를 찍어보면 아주 빠른 파들이 이렇게 빠른 파들이 나와요. 1단계 들어가면 이 빠른 파가 조금 느려져요. 이렇게요. 약간 느슨해지죠. 3단계 들어가면 요 느린 파는 나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주 빠르게 나오는 이걸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방추파라고 하는데 슬립스피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파가 한 0.5초 정도 지속되는 파들이 중간중간에 푹 나왔다가 또 없었다. 푹 나왔다가 없었다. 이렇게 방추파가 나옵니다. 방추파가 나오면 그리고 K 컴플렉스라고 K 복합체라고 해서 아주 크게 삐쭉하게 나오는 거가 나오면 2단계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 3단계 수면은 이 방추파나 K 스핀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데 뇌파가 이렇게 크고요. 정말 느린 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파가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렘 수면 때는 각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른 파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각성하고 사실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그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 게 나옵니다. 그리고 뇌파를 통해서 수면의 단계를 측정하는데 뇌파라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원 세포들이 흥분성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자, 느리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신경세포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이 신경원 세포, 뇌 세포가 일을 할 때는 이런 빠른 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조금씩 안 해요. 그러면 좀 느려져요. 이게 한꺼번에 응집되지 않고 느려지는 거죠. 이 깊은 잠일 때는 이런 빠른 파가 전혀 없죠. 2Hz 이하로 나오니까 1초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의 파형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대뇌피질이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뇌피질의 일은 파열은 이 빠른 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시상이라고 해서 뭐 우리 뇌에서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인데 감각 외에도 뇌 전체 대뇌피질을 컨트롤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시상에서 나오는 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 뛰듯이 쿵, 쿵, 쿵. 즉 대뇌피질에서 나오는 빠른 파는 대뇌피질이 깊은 잠 동안 일을 전혀 안 하고 쉬어버리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깊은 곳,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시상에서 나오는 파형만 드러나는 거죠. 즉 대뇌피질은 이때 완전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깊은 잠이라는 거는 바로 이 3단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유추할 수 있죠. 깊은 잠 동안에는 대뇌피질은 일을 안 하고 완전히 쉬고 있고 냉동 상태로 우리가 냉동 상태로 얼려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뇌가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가 우리는 깊은 잠에 접어드는 겁니다. 뇌가 쉬고 있으니 우리 몸은 어때요? 축 늘어지죠. 두 번째, 우리 뇌가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5%, 30% 뇌를 써요. 뇌에서 써요. 포도당의 25%나 30%를 뇌가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ATP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도 쓰고요. 단백질도 쓰고요. 지방도 써요. 그런데 뇌에서는 오로지 포도당만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나 간에는 포도당이나 이런 에너지원들을 저장해 놓고 끄집어 쓰지만 뇌에는 저장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꺼냈어요? 간에서 우리 몸의 근육에서 뇌가 일을 하게 되면 다 끄집어 써요. 얘네들이 포도당을 분비시켜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자고 있을 때는 포도당과 이런 에너지원을 끄집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몸이 쉬게 돼요. 그리고 쉬게 되니까 심장도 느리겠대요. 부교감 신경이라고 긴장이 풀어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마음이 안정 취하는 신경계가 활성이 됩니다. 뇌가 흥분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뇌가 흥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와서 뇌를 흥분시킵니다. 자, 깊은 잠의 특징을 잠깐 이제 유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 동안에 뇌가 멈춰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신체도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깊은 잠은 일생을 걸쳐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N1 슬립 1단계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일생을 걸쳐서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5살, 이게 85세입니다. 35세, 55세죠. 1단계 제일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단계는 일생을 거쳐서 변화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늘어납니다. 2단계 수면 어떨까요? 1, 2단계가 얕은 잠인데 2단계 수면은 나이가 드나 젊으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깊은 잠, 이게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이게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즉 깊은 잠은 아이 때는 굉장히 많아요. 전체 수면의 50%가 깊은 잠입니다. 신생아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전체 잠의 50%가 깊은 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깊은 잠이 쭉쭉 줄어들어요. 쭉쭉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더 줄어요. 이 줄어든 거는 렘 수면은 어떨까요? 렘 수면은 아이 때 많지만 거의 비슷하다가 나이 들면 조금 줍니다. 이 부족한 건 뭐죠? 부족한 건 얕은 잠인 BLM 수면 1단계 헛잠이죠. 아주 선잠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거만 조금 들고 그다음에 깊은 잠도 줄고 렘 수면도 주니까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요. 전체 양도 줄고 깊은 잠은 더 줄고 렘 수면은 조금 줄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려면 뇌세포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노화 때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뭐 다른 연구에서도 이게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은 아이 때 이렇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걸 보고 60세가 넘어가면 10%도 채 못 잔다. 깊은 잠은 전체 수면의 약 20%에서 25%거든요. 이 깊은 잠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기억을 저장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내가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하잖아요. 꼭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 2가지 일을 해요.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에서 기억을 일단 저장을 해요.
그리고 대뇌 피질, 머리 겉에 있는 부위에다가 필요한 곳에 정보를 보내고 또는 대뇌 피질은 보고 듣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냄새도 맡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감각, 보고 듣고 청각, 후각, 시각에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대뇌 피질도 저장이 됩니다. 시상합의 그 해마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각각 대뇌 피질과 해마에 들어있는 정보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저장이 납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없어지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연결이 되냐면 바로 깊은 잠일 때. 우리가 잠들 때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는 2단계 수면일 때 해마에 있는 기억이 뇌로 전달돼서 뇌의 각각 곳곳에 필요한 곳에 저장을 시켜줘요. 그리고 2단계가 지나면 깊은 잠이 들어오죠. 깊은 잠일 때 대뇌에 저장됐고 공고하게 굳어지는 기억이 다시 해마로 들어옵니다. 해마로 들어와서 이 기억을 구체화시키고요. 또 하나는 해마를 또 쥐어짜요. 그럼 해마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기억은 대뇌 피질에도 남고 해마에도 남아서 이 2단계 수면일 때 뇌로 올려주는데 조금 덜 중요한 기억 그리고 나머지 기억들이 바로 이 깊은 잠일 때 대뇌가 여기를 자극해서 해마를 자극해서 얘를 다시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전체 기억이 깊은 잠을 자야지 우리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잠깐 자고 나면 중요한 것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잠을 조금만 자고 나면 어제 중요했던 일들 몇 가지는 기억나는데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서 어떻게 됐지? 그때 뭘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중간에 탁 비어있고 이런 거잖아요. 바로 깊은 잠을 통해서 우선은 그 낮에 깨었을 때는 중요한 정보만 탁탁 핵심 키워드만 저장하고 그 비람수면 2단계 들어가면 그것들이 조금 더 저장이 돼서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대뇌 피질이 얘를 자극시켜줘야지 얘네들이 구체적인 정보와 완벽한 기억을 뇌로 저장을 시켜서 우리는 온전한 기억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을 다 밀어버리니까 해마는 빈 깍이 남아요. 빈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낮에 자고 나서 깨어나면 거기다 또 새로운 정보를 담죠. 닮았다가 뇌로 자는 동안에 올려버리고 또 자는 동안에 다시 얘를 완전히 밀어서 청소를 시켜서 뇌로 다 밀어버리고 비워주고 이런 과정이 바로 깊은 잠일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깊은 잠일 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글림파틱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뇌를 일을 하면서 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입니다. 이거 찌꺼기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뇌를 쓰면 찌꺼기가 남는 거죠.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뇌를 쓰면 쓸수록 뇌가 망가지고 고장 나잖아요. 얘네들은 신경을 망가뜨리니까. 근데 혈관이 늘어납니다. 혈관에서 이게 벌어지면서 피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혈관은 어떻게 되죠? 혈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한다고 해도 이완하든 수축하든 간에 혈관이 늘어나든 어쨌든 간에 왜 얘가 청소되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동맥에 혈류량이 약해져요. 혈압이 낮아집니다. 잘 때는 혈압이 낮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청소가 되는 거죠? 되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뇌로 가는 혈관은 이 아주 그 파이프가 아니라 그 그물망이에요. 아주 촘촘한 그물로 이렇게 묶여져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거나 얕은 잠을 잘 때는 이게 꽉 조여 있으니까 피 속에 있는 혈장에 피에 있는 물들이 체액이 이 꽉 막혀 있는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신체가 이완이 되듯이 이 혈관을 싸고 있는 이 망이 느슨해져요.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약간 느슨해져요. 그럼 조금의 틈이 생기죠. 이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파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얘들은 못 빠져나가요. 그럼 뭐가 나가죠? 혈장에 빠져나갑니다. 피를 이렇게 하루 정도 침전시켜 놓으면 밑에 빨간 게 남고 맨 위에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게 혈장액입니다. 걔가 깊은 잠을 자는데 느슨해지고 그리고 동맥의 압력으로 인해서 글로 물이만 빠져나가요. 적혈구, 백혈구는 못 빠져나가고 얘가 바로 이렇게 밀어내서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뇌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바로 깊은 잠일 때입니다. 렘 수면 때 1단계, 2단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야지 뇌가 청소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실제로 어떤 한 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깊은 잠이 얼마나 자는지에 따라 어떤 수행 능력, 그다음에 기억력을 측정해 봤어요. 이분들이 깊은 잠을 많이 잘수록 어떤 수행 능력,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라는 연구들을 발표한 게 2022년도에 재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잘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깊은 잠은 또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성장 호르몬, 아이들이 키가 크는데 중요하죠. 키가 작은 아이들한테 키를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을 맞추지만 사실 성장 호르몬은 성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를 성장하고 근육을 성장시켜서 키를 키우는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세포와 모든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개운한 게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입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서 근육과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서 살이 빠지게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버려서 살을 빠지게 합니다. 또 혈당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좋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한테는 키를 크게 하고 성인한테는 우리 신체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살을 빠지게 하게 하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 깊은 잠일 때 분비가 되는 거죠. 잠의 전반기에 깊은 잠 동안에 충분히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까 뇌가 청소되는 기능이 글림파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신체 세포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고 노인도 나오고 젊은 사람도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얘가 바로 깊은 잠 때 나옵니다. 식욕도 조절하는 렙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욕을 우리가 포만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배불러 조금만 먹어도 배 안 고파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렐린은 위장에서 분비되는 거를 우리가 꼬르륵꼬르륵 할 때 위벽에서 분비가 돼서 식욕 촉진,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렙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렙틴이 바로 깊은 잠일 때 분비가 됩니다. 이 깊은 잠이 얘가 분비가 되면 우리가 잠을 5시간밖에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은 렙틴의 수치가 줄어들고 잠을 많이 자면 렙틴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다면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깊은 잠을 잘 자서 렙틴의 양을 높여줘야지 요요 현상도 없고 먹고 싶은 것들 절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납니다. 면역 세포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자연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뮤노글로빈 항체들이 형성되는데 바로 깊은 잠일 때 가장 많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서 우리가 건강한 면역 세포를 가지고 일어나려면 깊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얘네들이 잘 분비가 돼야지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겁니다. 개운하지 않다, 나른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을 해도 자꾸 기억이 잘 안 돼,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 또 오늘 렙틴 얘기 들었으니까 깊은 잠을 자면 렙틴이 안 나오니 바로 배고픔을 계속 느껴요. 가짜 배고픔. 과자를 먹었는데 조금씩은 또 먹고 싶어요. 뭐가 과자를 갖다 놓으면 계속 먹게 돼요. 이게 바로 깊은 잠을 못 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몇 가지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깊은 잠을 얼마나 자야 될까요? 깊은 잠은 우리가 N3 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전체 수면의 25%. 이거는 20대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꿈꾸는 잠이 25%, 가장 얕은 잠인 N1 슬립은 5%, 나머지 N2 슬립은 45%에서 50%입니다. 전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노인이 되시면 한 10%로 줄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 청년들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한 20에서 25% 돼야 되니까 7, 8시간을 잔다면 한 90분 정도. 노인이라면 1시간 정도는 자야지 1시간 정도를 깊은 잠으로
자야지 깊은 잠을 잘 잤다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스마트워치에서 자는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핸드폰에서 자는 깊은 잠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마십시오. 50%도 안 맞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도 뇌파로 측정해서 뇌파가 느린 파가 나오는 거를 깊은 잠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로 측정하는 것들은 거의 맞지가 않아요. 특히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 무호흡증 있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은 더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움직임 센서, 심박 변이도, 심장이 이 혈관의 반응도를 측정하니까 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이게 잘 틀려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없이 개운하다는 거가 자고 났더니 개운해. 그 정도면 그게 깊은 잠 잤다고 느끼시는 게 더 맞지, 기계는 참조만 하시고 몇 시간 잤는지 정도만 측정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낮잠이 들 수 있어요. 낮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낮잠은 20분 정도 자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20분을 더 자게 되면 아까 BREM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은 잠인데 20분이 넘어가면 바로 3단계 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면 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깊은 잠을 들어가면 몸에 쌓이는 피로도가 확 낮아져요. 이 피로도가 높을 때 우리가 잘 깨지 않고 깊이 자거든요. 그래서 낮에 운동해야 되는데 낮잠을 과도하게 잔다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알코올 잘 아시죠?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카페인은 뇌를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얘가 먹고 나서 30분 지나야지 뇌를 작동되고 1시간이 지나면 최고 농도를 유지하고 6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절반 정도 남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없어져요. 얘가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깊은 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잠은 빨리 들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은 깊은 잠의 양을 확 줄여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잠들기 어려워서 술을 드실 줄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깊은 잠을 들지는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햇빛을 쬐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햇빛의 조도양이 약할 때 더욱더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햇빛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낮에는 우리의 신체 능력이 좋아져야 되고 감정도 업돼야 되니까 햇빛을 쬐서 우리의 신체 능력을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면 생체 시계는 꺼져야 돼요. 그리고 피로도에 의해서 우리는 깊은 잠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빛이, 낮에 좋은 빛은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LED 조명을 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꺼지지 않고, 자는 시간도 꺼지지 않고 자꾸 켜져요. 생체 리듬이 켜져 있으면 깊은 잠이 줍니다. 따라서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하얀색 조명은 끄시고 노란색 조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많이 드시죠? 수면제 드시면 깊은 잠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수면제는, 항불안제는 깊은 잠을 줄여줍니다. 항우울제는 깊은 잠의 양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꿈꾸는 잠을 줄여줘요. 자, 그래서 수면제, 스틸록스를 비롯해서 아티반, 노라반, 그다음에 리보트릴, 데파스, 자낙스 같은 약물들은 깊은 잠을 좀 깊은 잠의 양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을 깨진 않고 잘 수는 있으나 깊은 잠은 적은 채로 잔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 통증, 천식, 심장병이 있으면 중간에 자꾸 깨요. 이 통증과 기침과 심장의 자극 때문에요. 그러면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을 들어갈 수가 없죠. 자꾸 깨면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 부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적게 자고 나면 잠을 너무너무 졸립죠. 그럼 깊은 잠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깊은 잠이 내리 쭉 한꺼번에 다 채워지고 다음 2단계, 1단계 순서대로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이게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지 얕은 잠, 깊은 잠 충분히 돌아가는데 잠을 줄여주면 이게 한 번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첫 사이클에 가장 많이 채워지고 또 얕은 잠, 깊은 잠 자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수면이 줄면은 깊은 잠이 또 상대적으로 줄긴 합니다. 물론 자는 시간 동안에 깊은 잠에
퍼센트는 높아질 수 있으나 절대값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불면증이나 잠을 못 자는 사람 당연히 불면 깊은 잠 적죠. 중간에 자주 깨니까요. 일주일 리듬 장애,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잠이 일정하게 자야지 생체 리듬이 건강해서 깊은 잠을 자는데 못 잡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중간에 깨게 됩니다. 불안, 스트레스가 많으면 깊은 잠이 줄고요. 꿈꾸는 잠이 늘어납니다. 꿈꾸는 잠은 얕은 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고 걱정했으면 자고 나면 꿈만 꾼 것 같잖아요. 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더 나가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게 되면 더욱더 깊은 잠이 줄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도 깊은 잠은 준다고 하죠. 치매가 있으면 뇌가 더 많이 망가진 상태, 노화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진 거기 때문에 깊은 잠이 줍니다. 치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든다 그러면 방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노력하시면 나이가 드셔도 깊은 잠이 젊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할 정도로 깊은 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이죠. 우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곤하고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몸의 피로도를 계속 높여놔야 돼요. 잘 때까지. 중간에 자버리면 얘가 확 꺾여요. 얘가 아침에 자고 나서 계속 피로도를 높이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운동하시고요.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기에 일주기 리듬,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유지됩니다. 일주기 리듬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처음에는 얕아졌다 높아졌다가 정오가 지나면서 뚝뚝 떨어지다가 내가 필요한 거, 이 떨어지는 요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깊은 잠이 많이 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 피곤한 게 낮으면 요 차이가 낮잖아요. 생체 리듬이 떨어지게 되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깊은 잠을 조금 자는 거예요. 아무리 낮잠을 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 2시, 3시 되면 잘 수 있는 거는 얘가 낮아서 요 차이가 벌어질 때 우리는 자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자는 시간을 고정해 놔야지 생체 리듬이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고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생체 리듬은 하루에 1시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정시에 기상해야 됩니다. 낮에 운동하시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면 깊은 잠 줄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으면 재미있는 취미생활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오후와 저녁 시간에 카페인 줄이십시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자기 10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2시 이전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잔에 2잔 이내로요. 알코올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섭하수면 깊은 잠이 줄어든대요. 포화지방이라는 뭐죠? 기름진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따라서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고기나 고기 같은 붉은 고기들은 좀 가급적 적게 드시고 대신 뭘 드셔요? 식이섬유,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 탄수화물이 많은 것도 저녁 식사가 많으면 탄수화물은 들어가면 뇌에서 막 쓰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뇌가 일을 해요. 그러면 또 잠 못 자요. 그래서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단 거 피하시고 너무 기름진 거 피하시고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침실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해야 되죠. 온도는 낮아야 되죠.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음부터 차단하시고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LED 조명 차단하십시오. 컴퓨터, TV,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LED 조명은 생체 리듬을 떨어져야 되는데 높아진 이 갭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깊은 잠 못 잡니다. 대신에 뭐예요? 껌껌하게 있을 수는 없죠. 노란색 조명, 전구색 LED를 켜놓으십시오. 2시간 전부터요. 여러분들의 거실, 여러분의 침실에 켜놓으시게 되면 그 정도 불빛은 호텔에 가면 있는 불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녁에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몸을 이완하고 뇌의 흥분성을 억제할 수 있는 심호흡, 요가 동작, 명상과 같은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아침에 기상해서 햇빛 쬐십시오. 생체 리듬 높게 만드십시오. 오전 오후에 햇빛 쬐는 거 좋습니다. 낮에도 밝게 계십시오.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들어야지 잘 때 뚝 떨어집니다. 저녁에 노인들은 초저녁에 졸리기 때문에 초저녁에는
7시에서 8시,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흰색 불빛을 켜놓으세요. 그래야지 생체 리듬이 일찍 꺼지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초저녁에 졸립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1~2시간 전부터는 노란색 조명 켜놓고 스마트폰, TV 사용하지 마시고 잠자기 30분에서 60분 전에는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이라고 하는 명상, 스트레칭, 요가 동작, 마음 챙김, 점진적 근육이완법, 복식호흡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35분 정도 걸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깊은 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 또 깊은 잠을 그것들을 잘 극복해서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수면 어플은 유료 어플은 예, 유료 말고요. 요즘에는 공짜로 쓰는 어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명상 같은 거, ASMR, 영어로 된 외국에서 나온 건 캄, 이런 것들이면 충분히 자기 전에 그 백색 소음들을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돈 내고 이런 것들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운동,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나 식사나 수면은 필수 요소잖아요. 생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평소에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해진 시간에 먹고 건강에 좋은 음식, 또 칼로리를 높이거나 살을 찌게 하거나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들 식사는 피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잠도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해결돼야지 뭔가 돈을 들여서 해결한다면 금방 요요 현상이나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456번 님이 지금 딱 연휴 때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서 수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취침 전에 실천하는 습관과 수면의 질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나요? 예. 우선은 연휴 때 휴가 어떻게 보면 길게는 일주일치 정도, 일주일 이상의 연휴가 됐잖아요. 설날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고향도 갈 수 있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해외도 다녀오시게 되면 자고 깨는 시간이 원래 일하던 시간과 일하는 주중과는 좀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여유가 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영화도 보고 딴 일도 하고 술도 한잔 하시면서 패턴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 고정하고 취침 시간,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그 일하는 시간보다 내가 자는 시간보다 30분 정도 조정 일찍 자도 되는데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기상 시간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출근 시간과 평소에 기상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시는 거를 정하시고 내일 아침에 그 시간에 알람 맞춰 놓으세요. 취침 시간은 그로부터 7시간 전입니다. 그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취침 시간이 정해졌죠? 7시에 일어났고 그럼 12시가 되겠죠? 3시간 전인 9시부터는 땀나는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식사도 하셔는 안 됩니다. 야식 드시면 안 되죠. 살도 많이 찌셨잖아요. 음식 드셔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노란 조명 켜놓으시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이라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항상 이 취침 루틴을 강조를 드리는데 수면 스트레칭, 복식호흡, 숨을 깊이 들어맞다가 멈췄다가 내쉬는 4-7-8호흡법, 상자호흡법이 있어요. 몸에 한 근육을 5초 동안 힘을 강하게 줬다가 풀었다가 5초 동안 강하게 줬다가 5초를 풀었다가 주먹, 팔꿈치, 손목, 어깨를 순으로 온몸을 돌리면서 누워서 앉아서 하게 되면 긴장이 확 풀어지는 점진적 근육이완법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조용히 누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잡생각이 떠오르시면 그 생각을 꼬리에 물다 보면 못 자게 돼요. 이럴 때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본인이 영화에서 보거나 가장 아름다운 곳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눈을 감고요.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들리는 소리를 상상으로 들어보세요. 눈은 감고 있지만 눈으로는 거기서 봤던 아름다운 경관을 쳐다보세요. 파도가 치고 바람에 잎벌이들이 나뭇잎들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들, 그 정자에 앉아있는 모습, 이런 바다의 모습들을 상상하세요. 코로 그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에 누워있든 앉아있든 간에 바람에 스치고 바닷물에 내 몸에 닿는 것들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긴장이 풀어져서 슥 잠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생각을 밀어내고 오로지 그것만 해보십시오. 스트레칭, 4785법, 상저호흡 같은 복식 호흡, 그 다음에 몸에 5초 주먹, 팔꿈치, 팔목, 반대편 팔다리 돌아가면서 하는 5초 동안 힘을 줬다가 푸는 거. 이럴 때 힘줄 때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풀 때는 5초 동안 내쉬고 이걸 같이 해도 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그 다음에 가이드 이미지법을 해보신다면 시간을 고정해 놓고 요걸 하시게 된다면 대개는 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깊은 잠 리미티드 타임님은 오늘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승완님께서 30대인데요. 수면 시간에 비례해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수면 시간이 더 중요한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사람마다는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뭐 단백질 식사는 너무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금방 허기가 지잖아요.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거기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는 시간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은 잠이 오늘 말씀드렸던 30대니까 20% 정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자야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와치하고 스마트 링은 측정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고 나서 개운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30대에서 왜 그러면 수면의 질이 나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늘리십시오. 6시간에서 7시간을 만드십시오. 기상시간 고정, 그로부터 7시간 취침 시간, 1시간 정도 핸드폰 안 보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침 루틴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선 시간을 확보시켜야 돼요. 6시간, 7시간을 확보를 하고요. 운동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마음만 갖고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충분한 수면 시간도 유지하고 잘 자는데 개운치 않아. 이러면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코를 고시나요?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거죠.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거죠.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낮잠을 잤거나 스트레스 많은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감자칩 매니아님, 자다가 자주 깨고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눈이 떠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낮 시간에 피로감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깨거나 다시 깨어날 때 빨리 잠들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그 12월 말일 날 그 영상을 여기 와서 비온 데서 촬영했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의 수면 이 두 가지 요소만 알면은 자는 건데 몸에 피곤한 거가 중요해요. 피곤한 거가 아침부터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서 취침 시간에 최고조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 리듬은 요 높아졌다가 꺾여지는 사인 커브인데 요 커브는 각성파예요. 각성의 힘. 피로도는 수면의 힘이에요. 각성의 일주일 리듬과 수면의 피로도 여기에 차이가 졸음을 만들어요. 근데 중간에 깼다라는 건 뭐죠? 요거가 잠자는 시간에 가장 벌어져야 되죠. 아무리 피곤해도 생체 리듬이 높으면 요 갭은 벌어지지 않아요. 얘를 최대한 높이려면 피로도만 갖고는 안 되니까 생체 리듬을 꺾어야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잠들기 어렵거나 깬다는 얘기는 이 자는 시간이 이게 벌어진 게 아니라 좁아졌다는 얘기죠. 첫 번째, 생체 리듬 피로도를 낮추는 거는 낮잠, 카페인, 그다음에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한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생체 리듬이 꺾여야 되는데 자꾸 켜지게 되는 거,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TV 보는 거 1시간 못하면 안 봐야 됩니다. 걱정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체 시계가 활성화돼요. 뇌 각성 때문에요. 그러니까 직장일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미국 주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체 리듬을 또 활성화시키는 건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해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부터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즉 몸은 피곤한데 생체 리듬도 유지되는데 뭔가 몸의 변화 때문에 자꾸 깨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깨서 다시 못 잔다는 거는 핸드폰을 다시 받거나 그 못 자는 거가 너무 불안해서 다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잠에 대한 걱정이 너무 높았을 때 이러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미티드 타임님이
다시 주셨는데 자다가 깨서 심장이 조이는 증상 때문에 리보트리를 매일 자기 전에 먹는데 끊는 게 좋겠죠. 예, 뭐 리보트리는 항불안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면제로도 알려져 있는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심장이 정말 불규칙하게 뛰는 거나 협심증이나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나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이라면 리보트리를 드셔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아마 병원에 가셨는데 심장 검사했더니 이상 없고 뭔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리보트리를 처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깊은 잠도 방해한다고 그랬으니까 불안하면 뇌가 각성이 돼요. 뇌가 각성이 되면 생체 리듬이 높아져요. 자는 시간에도. 그러면 중간에 깨는 거죠. 그리고 깨어났으니 심장은 빠르게 뛰어요. 그리고 자는 중에도 피곤해서 잠깐 잤지만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높으면 심장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심기항진이라고 하는 심장이 빈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도 피곤해서 겨우 잠들었는데 나의 긴장도가 여전히 높으니 자는 동안에도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되는 걸 거예요. 이럴 때 리보트리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안이 단순한 일시적인 불안이 아니라 불안 장애나 지속적인 불안으로 연결된다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리보트릴이나 데파스 자낙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불안을 잘 해결하는 게 끊는 방법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어떤 불안이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리보트까지 드신지는 잘 모르지만 우선 리보트를 드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흰색 조명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핸드폰 보면 빛도 노출되지만 핸드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요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가이드 이미지법,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요. 중간에 혹시 깨면 누워서 복식호흡과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취침 루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작년 초에 비욘드에서도 방송에서도 요거만 갖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한번 꼭 찾아보시거나 제가 하고 있는 꿀잠투브에 들어오시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동무님이 주신 내용에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다른 건가요? 사실은 수면제는 있습니다. 근데 수면 유도제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면제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차이가 뭘까요? 수면제처럼 중독이나 의존이 좀 덜한 거, 습관성이 덜한 거, 좀 약한 거라는 의미를 두겠죠. 처방이 없이 그냥 구매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처방을 구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은 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의학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냥 수면제가 아마 밖에 없습니다. 수면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멜라토닌 제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도라라고 하는 올렉신 차단제 약물들 이렇게 4가지, 5가지로 구분합니다. 50 Shadows of Grey라는 님이 주신 건데요. 제 방이 추운데요. 방 앞에 베란다가 있어서 몸은 이불로 두툼하게 덮고 자는데 목부터 머리는 차게 하고 잡니다. 추운 곳을 자는 건 안 좋을까요? 보일러 안 돌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춥게 자는 게 사실은 수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체온이 좀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는 20도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겨울에 아마 이렇게 춥다고 하셨다면 20도가 아니죠. 더 낫겠죠. 뭐 5도, 10도. 그러니까 이불을 똥똥 둘러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뭐 방 안에 보온을 좀 충분히 하시고 너무 덥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불은요, 이거 두꺼운 이불을 스웨덴에서 한 연구에서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잤더니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됐다는 연구도 있지만 되게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얇은 옷을 몇 겹 껴입어서 입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위풍이 좀 많이 드시나 본데 그 바람이 안 들도록 그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취하시고 두꺼운 이불보다는 옷을 좀 두세 개 정도 겹치고 입고 이불은 조금 얇게 덮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주신 질문이 방금 잠자기 전에 땀나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에서 스텝박스로 계단 오르기 30분 하고 목욕하고 딱 눕는데 혹시 이거 수면 방해될까요? 예, 땀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땀이 난다는 건 뭐죠?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땀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체온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우리 몸은 항온 동물이니까 체온을 높이면 체온이 높아지면 체온을 낮춰줘야 돼요. 체온이 낮아지면 높여야 되고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오한이에요. 몸을 오돌돌 떨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이죠. 우리가 추울 때 나가면 뭐 덜덜덜 떨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몸에 떨림을 통해서 체온을 만들어낸 거예요. 체온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하죠? 땀이 나죠. 땀구멍이 열려서 체온이 늘어납니다. 땀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땀이 난다라는 거는 몸의 심부 체온,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체온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출하기 위해서 땀이 났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아침에 자기 2시간 전에 체온이 가장 낮다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자기 2시간 전에 체온이 최고를 찍고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와요. 근데 자기 전에 스태퍼를 운동을 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간 거죠. 이거 냉수 마찰 한다고 안 떨어집니다. 심부 체온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체온은 3시간이 지나야지 떨어집니다. 3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30분에 잘 거야. 그런데 아직 2시간 반이 체온이 더 떨어져야 되니까 그때는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운동해서 피곤함 힘으로 잠을 잘 수 있지만 그러면 중간에 1시간 반이나 3시간 후에 깨게 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좋습니다. 피로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3시간 전에 하십시오. 그리고 낮에 하는 게 더 좋고요. 저녁에 하신다면 잠자기 3시간 전에 30분 정도. 내가 11시에 잘 거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기 싫으면 족욕이나 반신욕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3시간 전에 내 체온을 더 높여버려요. 그럼 확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떨어지는데 3시간이 거치잖아요. 3시간이 지날 거잖아요. 내 체온은 2시간 전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 체온이 떨어지는 힘과 체온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힘이 맞물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멜라토닌 분비가 높아져요. 이거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난 운동은 3시간 전에 몰아서 하시거나 3시간 안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산책, 산보 이런 거 땀이 안 나는 신체 운동은 괜찮습니다. 그런 건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리스크님이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귀가 먹먹하고 귀가 아프고 이비인후과 같은데 청력도 이상 없고 난청 메니에르도 아니라고 하는데 신경과 가야 되나요? 예, 무슨 귀가 먹먹하다, 귀가 아프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부터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귀가 먹먹한 건 소리가 이소골을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임소골을 통해 뇌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먹먹한 거 아니겠어요? 뇌신경, 청각신경이 문제가 청각신경 전이 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귀가 아프다라는 건 귀 주변에 뭔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이 손상됐든 근육이 손상됐든 피부에 손상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역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먼저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원인이 먼저 해보실 거고요. 거기서도 이게 육안으로는 또 구조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신경병성 통증 같은 경우로 인해서 통증이 왔다면 그거는 신경과에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비인후과 가셔서 구조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미티드 타이님이 주신 게 리보트릴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서 예, 공황장애지만 리보트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그 자체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중간에 자주 깨요. 그러면 리보트릴은 이 긴장도 높인 걸 좀 낮춰줘요. 그러면 보통인 사람들을 드시게 되면 깊은 잠이 줄지만 이런 분들은 높은 긴장도를 낮추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벤조 약물들이 깊은 잠을 줄인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얘기입니다. 불안장애가 심하거나 공황장애가 심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벤조 약물들을 처방을 통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몸이 높아지는 긴장도 교감신경을 좀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높아진 게 정상화됨으로써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다 좋아진 다음에는 약을 줄여서 끊는 것들이 맞겠죠.
내 몸이 좋아졌을 때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의존과 중독도 생기고 끊기도 어렵고 또 깊은 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여러분들하고 2025년 새해 첫 번째 꿀잠 이야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넷째 주, 2월 아마 네 번째 주에 오늘 질문도 나왔던 잠들기가 어려운 내용, 왜 잠을 못 드는지, 그러면 쉽게 잠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월 넷째 주에 다시 뵙도록 꿀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